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전남 미래 3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박근혜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정계를 떠나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도 군수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군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4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목포 청호중학교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의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대한주선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형급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하는 등 선종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지사 선거에 도전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적인 전남이 아닌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이정현 전 대표에게 정계를 떠나라며 비난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정현 전 대표가 전남 지역 기자들 앞에 처음 섰습니다. 지난 27년은 민주당에 쏠린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4년을 다시 맡긴다고 해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변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6.1 지방선거가 바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선되면 1인당 도민 평균 소득을 4만 달러로 높이고 전남의 논점을 정치에서 삶의 문제로 옮겨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동부권과 서부권을 융합시켜 전남을 4차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자신의 힘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결기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전 대표의 도지사 출마에 지역 진보 세력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진보당 민점기 전남지사 후보는 이정현 전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적폐를 쌓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정계를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민중의 심판을 받은 자가 언감생심 재기를 노리는 것은 전남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호남 정치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비난과 지적에 대해 감내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직 3선 군수의 퇴장으로 무주 공선이 된 진도 군수 선거에는 모두 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예비 후보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경쟁률 9대1. 3선의 진도 군수가 물러나는 자리를 놓고 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는 5명의 예비후보가 자리해 진도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3월 기준 진도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만 9천여 명. 진도군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임실에서 출산할 때까지 여러 가지 건강 체크 또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전액 군비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할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도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빈집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등 수년째 이어진 사회재난의 여파로 위축된 진도 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예비후보 모두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국내 첫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고도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도 곳곳에 시서, 화, 창, 체험 공간을 확충하여 진도 예술을 알리겠습니다. 예술인천을 만들어 예술인들이 진도로 적극 유입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진도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마로해역 문제를 놓고서는 한결같이 진도군과 진도군 어민들의 권리 회복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진도군수 예비후보들의 현안에 대한 소신과 정책은 목포 MBC와 목포 MBC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김종식 목포시장을 향해 정책 토론회 참여를 위해 내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렬 예비후보는 김종식 시장이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면서 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참여 의사 결정을 회피할 경우 모든 책임이 김종식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자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당선자의 전남 발전 8대 공약과 반영되지 않은 8대 지역 현안 핵심 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30년 수건인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윤 당선자는 전남의 지역 현안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4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목포 청호중학교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에 문화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 청호중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용해지구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옛 학교 건물은 4년 넘게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 그동안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수차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부 공모 사업에도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최근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옛 목포 청호중학교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를 목포시에 무상 대부하는 한편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정 투자 등을 합니다. 목포시는 재정 지원과 인허가 행정 지원, 그리고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활용 방안은 교육 공동체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창의문화 예술센터 등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창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공원 또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 시설로.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창의융합체험센터 유치 등 그동안 추진했었던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투자 비율과 투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특히 6월 지방선거란 변수가 남아있어 공동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온 이후에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어 갖고 시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었죠. 무등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큰 비 때문에 습지가 훼손돼 천연 기념물들이 떠나기도 했는데 복원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진 덕에 최근 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청둥오리 10수마리가 무리를 둥둥 떠다닙니다. 집단 번식을 하는 큰산 개구리들은 산란기를 맞아 큰 소리로 웁니다. 천연 기념물인 원앙들이 노늘고 밤이면 멸종 위기종인 삭과 너구리가 어슬렁거리는 이곳은 무등산 평둠의 습지. 지난 2020년 큰 비가 내린 이후 자취를 감췄던 야생동물들이 지난 2월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복원 사업 하기 전에는 멧돼지나 노루 이런 좀 한정적인 포유류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워낙 백로 이런 조류들도 많이 날아오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떠났던 이유는 습지가 메말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린 탓에 깊이 2m, 길이 160m만큼 땅이 패였는데 여기로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렸고 산에서 떠밀려온 흙은 오히려 쌓이다 보니 육상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 면적 2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습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은 무등산에서 가장 큰 습지인 평도매 습지입니다. 재작년 집중호우 때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면서 훼손됐다가 지금은 습지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진흙으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차수벽을 만들고 패인 곳을 메우는 등 복원 작업을 벌인 결과 이제는 물이 충분히 고인 습지로 되살아났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습지 일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공사를 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연재해로 잃었던 무등산 생태계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387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1,400여 명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연 이틀째 증가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 고교생이 2,500여 명으로 전체 20%에 달하는 등 학교와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전라남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나주 문평면 국동리 인근 산림소나무 6그루가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으며 발생 지역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로 지정했습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병은 최근 화순과 나주를 포함해 전남 13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형급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유럽의 한 선사와 7,200TU급 컨테이너선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4월부터 건조에 나서 1년 뒤에 차례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은 그동안 아프라막스급 탱커를 주력 선종으로 삼았지만 2020년 셔틀 탱커, 2021년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 2022년 중형급 컨테이너선으로 선종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해남군은 전국 실업 펜싱 선수권 대회 등 18개 전국 대회와 17개의 도단위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스포츠 마케팅을 재개합니다. 한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 편의를 위해 4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직원들이 직접 마을별로 찾아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하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영암 지역 모든 군민에게 5차 재난생활비를 1인당 20만 원씩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봄을 맞아 계절감 가득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 특화거리와 주요 도로변에 데이지와 비올라 등 7종의 봄꽃 3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야산 인근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